1977년 8월 20일 미국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외곽지대를 탐험하기 위해서 보이저 2호라는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 목성을 지나 1981년 토성을 지나고 1986년 천왕성을 지나감에 따라서 행성과 위성에 관한 많은 자료와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에 보이저 2호가 도달했습니다. 해왕성에 도달했던 시점엔 해왕성은 그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행성일 뿐 어느 누구도 그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관측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리하여 1989년 12년간의 우주항해를 통해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도달함에 따라서 검은 반점이 중앙에 존재하는 푸른빛을 띠는 동그란 행성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반점은 연구에 의해서 거대한 폭풍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해왕성은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추가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해왕성의 사진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5년 전 관측했던 거대한 폭풍으로 밝혀진 검은 반점이 사라졌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이 해왕성에 존재했던 거대한 폭풍의 반점이 목성에 존재하는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풍의 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대적점은 목성에 존재하는 폭풍으로 그 크기가 무려 지구 행성이 3개가 들어가고도 남았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폭풍은 약 35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태풍은 1994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존입니다. 이 태풍은 1994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 약 4주하고도 2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5등급으로 등록될 정도로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이 허리케인은 시속 280km의 강력한 폭풍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구의 강력했던 태풍도 한 달 혹은 몇 년, 심지어 몇 세기 동안 지속되는 목성이나 해왕성에 존재하는 폭풍들에 비하면 아이들의 장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발생되는 태풍들은 대부분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부터 발생하는데요. 뜨거운 열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바다의 수증기와 함께 증발하면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내고,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와 함께 상승함에 따라서 저기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고기압의 공기가 저기압으로 투입됨에 따라서 흘러들어오는 공기들이 회전하며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게 되죠. 바로 이게 지구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전형적인 원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기압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목성의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태풍은 지구에서의 이론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은 저기압이 아닌 고기압에서 발생되는 태풍이기 때문이죠. 타임랩스로 목성의 대기 움직임을 살펴보면 대적점이 위치한 곳의 위와 아래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류 현상이 있고, 바로 이 사이에서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태풍과 같이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 저기압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목성의 이 거대한 태풍의 눈은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와 주변의 강력한 대기 움직임으로 인해 이 태풍은 대적점 가장자리에서의 바람은 시속 432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알려진 만큼 그 내부에는 물이나 육지와 같이 태풍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마찰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속도가 전혀 이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목성의 엄청난 속도로 부는 태풍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앞서 설명한 해왕성의 검은 반점으로 나타난 폭풍입니다. 해왕성의 폭풍은 목성의 대적점과 같이 고기압성의 태풍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해왕성은 목성보다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목성에 존재하는 대적점보다 해왕성의 이 태풍은 더욱 강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초속 600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제트기의 속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마하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마하 1은 음속과 같은 속도인 것이죠. 그런데 마하 2는 시속 2446km입니다. 참고로 국내 4.5세대 전투기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1입니다.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의 태풍이 여러분을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튼 현재까지 이 해왕성의 폭풍이 발생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이 검은 반점은 대흑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1989년
보이저 2호에 의하여 최초로 관측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 후 1994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추가로 관측한 바 대흑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대흑점 옆에 구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검은 반점이 보이지 않는 대신 사이클론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대흑점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해왕성은 지구에서부터 43억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탐사선이 관측하기 전까지 인간은 해왕성을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해왕성은 1989년에 관측되었기 때문에 행성에 대한 연구량이 극히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목성은 지구에서 약 6억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거리는 행성 관측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해왕성보다 비교적 많은데요. 목성은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로 목성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1665년 유명한 천문학자 집안인 카시니가의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가 목성에 거대한 폭풍이 존재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였죠. 바로 이것이 대적점의 최초의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목성의 관측은 대적점의 관측을 동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 자료들에 의하면 이 거대한 폭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나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목성의 대적점 크기를 분석하였고 이 태풍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이 대적점에는 지구가 무려 3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그 크기가 거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연구 결과로 인해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적점의 크기는 매년 약 1000km씩 줄어들고 있고 2014년에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목성의 대적점 크기는 1250마일로 약 16,000km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대적점은 약 2030년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목성의 대적점은 크기가 점점 줄어들음에 따라서 밝은 색에서 점차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적점의 크기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원인과 왜 주황빛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이 거대한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왕성의 폭풍, 이 검은 반점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목성에 존재하는 거대한 폭풍과 같이 몇 세기 동안 존재하며 행성을 떠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바로 대적점처럼 말이죠. 이 대적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를 내리며 여름 속 시원함을 안겨주는 존재의 폭풍과는 굉장히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적외선 망원경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대적점은 목성의 엄청난 열기와 함께 존재하며 그 온도는 섭씨 1326도나 되기 때문이죠. 목성의 대적점은 영문으로 Great Red Spot이라고 명칭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왜 그 명칭의 앞머리에 Great가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의 대를 붙여 대적점이라고 하기엔 국내에서 붙인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적점이 아닌 홀리쉿 주피터 스톰이라고